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멋진 비가 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비가 오는 것이 보이고 또 걸을 수 있고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기지개도 펴볼까요? 이렇게 손을 올릴 수도 있고 허리가 이렇게 정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걸 또 믿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보게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우리가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단백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적인 영양소다. 단백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영양소로 고기만 잘 먹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252님이 입장하였습니다. 활짝 핀 백합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육류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은 단백질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삼겹살, 불고기 등을 자주 먹는 문화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1인당 육류 섭취량이 63.5kg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건강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 2명 중에 1명은 단백질 부족 증상을 보이고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모든 장기의 주요 구성 성분인 것은 물론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조절하고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체 내 모든 세포 조직의 성장, 발달, 그리고 신체 기관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본 물질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을 담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단백질은 체내에서 영양분을 이동하고 2000여 가지에 가까운 효소도 생성한다. 이들 효소는 인체의 호흡, 소화, 배설 등에 관여하면서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이 유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단백질은 항체의 형성에도 관여하는데 면역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항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물질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항체의 기능이 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마디로 단백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청정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지방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지만 단백질은 하루에 일정 필요량이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배출이 된다. 특히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은 매일매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인 셈이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누어진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적색육과 닭고기, 생선, 치즈, 달걀, 우유 등이며 식물성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잎채소와 씨앗, 견과류, 콩, 통곡류 등이 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는 물론 낙지나 갑오징어, 전복 등에도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들의 섭취 비율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씩 섭취하는 것이지만 전체 섭취량 중 동물성 단백질을 최소 30%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다소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은 때에 동물성과 식물성을 가리지 않고 먹어도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라는 공고가 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 역시 많기 때문에 당뇨와 지방간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물론 체중 증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현대인들은 점차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식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모든 병이 온다잖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려는 공고가 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 역시 많기 때문에 당뇨와 지방간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물론 체중 증가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현대인들은 점차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식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단백질 보충제는 주로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용품이다. 무엇보다 삼시세끼를 온전히 균형적으로 맞춰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 임산부, 식생활이 불규칙한 직장인, 그리고 노인에게도 절대적으로 더욱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 책은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섭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식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다. 더불어 나도 단백질 정도는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조차 기존에 듣지 못했던 최신 정보와 올바른 섭취 가이드를 전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 정말 좋아요.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니까. 3점님이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무엇일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노년기 삶의 질은 단백질이 달려있다. 노화를 늦추는 핵심 단백질,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 한번 읽어볼까요? 단백질은 오로지 근육의 형성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의 성장과 발달, 유지와 보수에 관여하고 면역력에 매우 중요한 항체를 만들어낸다. 더불어 우리 몸에 존재하는 2000여 가지의 효소 생성에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진대사 자체가 약화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단백질의 부족은 곧 수명의 단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물이다. 이 중에 1%만 잃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5%를 잃으면 곧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약 10%를 잃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물은 그만큼 우리 생명에 소중한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인체의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단백질이다. 일단 단백질은 그 양적인 측면에서부터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상할 수 있다. 인체에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님이 입장을 했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아미노산이 되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아미노산이 결합된 분자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대략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말은 문구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단백질에 5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혹은 특정 단백질에 12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실제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 가지의 결합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구조화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장난감 레고 조각이 20가지라고 하자. 이 조각들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조립이 가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지를 넘어 200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아미노산의 개수 자체는 20가지지만 그것이 수없이 많은 형태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다가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 때문에 단백질이 근육과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어렴풋이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백질의 역할은 단지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 가히 만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체에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낸다. 우선 단백질은
근육과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다.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 근조직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것이 다시 결합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육 조직이 미세하게 파열된다. 이렇게 파열된 근육 조직에 우리 몸은 근육 재생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육이 재생되기 시작하면 과거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더 많고 강한 근육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먹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다. 또한 단백질에는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소는 체내의 동화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근육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여기에서 동화작용이란 체내에 필요한 성분을 인체 스스로가 만드는 작용을 말한다. 즉, 단백질에 함유된 질소가 이러한 동화작용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근육의 합성도 더욱 강하게 된다. 체내의 결합 조직의 차원에서도 단백질에 함유된 질소가 이러한 동화작용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근육의 합성도 더욱 강하게 된다. 체내의 결합 조직의 차원에서도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다. 결합 조직은 체내에 있는 조직의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 기관을 통해서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결합 조직은 단백질의 일종인 악효질이 풍부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더불어 단백질은 매일매일 신체의 성장과 유지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손톱 등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잘라내야 된다. 또 피부의 표피 역시 목욕을 통해서 계속 벗겨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인체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내장의 표면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라진다. 만약 우리 몸에 단백질이 꾸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러한 성장과 유지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도 필요하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대사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약 2000가지의 생화학 반응을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화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리고 배설하는 거 역시 모두 생화학 반응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촉매제, 즉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촉매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체는 그 자체로 활력을 크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 촉매제의 생성에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곧 효소가 왕성하게 생성되어 대사작용 자체가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효소가 왕성하게 생성되어 대사작용 자체가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몸속을 돌며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억제하는 일종의 화학물질이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몸의 상태와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특별한 이동 통로 없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움직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소와 호르몬 역시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으면 효소와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왕님이 입장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소와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또 단백질은 항체의 형성에도 관여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혈액 내에는 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물질이 침입할 경우 이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흔히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몸의 항체 반응이 빠르게 강력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항체가 효과적으로 생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단백질은 체내의 필수 영양분이나 생리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이 영양분이 세포 내로 온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세포는 이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생리 활성물질은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 기능, 증강 작용, 호르몬 조절 작용, 향균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이 체내에 전반적으로 운반되고 저장,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의 작용이 있어야만 한다. 체내의 수분과도 연관이 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체 전 부위에 그 수분이 균형 있게 잘 퍼져 있어야 한다. 체내의 수분은 혈관 내부의 수분, 혈관의 내부의 수분, 세포 사이의 수분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체내의 수분은 혈관 내부의 수분, 세포 내부의 수분, 세포 사이의 수분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물을 많이 섭취한들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위별 수분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도 바로 단백질이다. 따라서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 역시 단백질이 없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한 26% 정도, 나머지는 미네랄이 우리 인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정말 중요하죠. 면역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액의 산, 염기의 균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체액은 인체 내 혈관 또는 조직의 사이를 이동하는 혈액, 림프 조직액 등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몸 안에 흐르는 액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수액, 뇌척수액, 흉수, 눈물, 침, 쓸개즙, 양수 등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체액들은 산, 염기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한다. 이는 흔히 pH 단위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체는 산과 염기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pH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단백질은 체액의 생성은 물론이고 산, 염기의 균형을 pH 7.35에서 7.45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단백질은 포도당과 지질을 합성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게 된다. 지질은 몸속에서 호르몬 합성에 쓰이거나 뇌 발달 및 유지 등 다양한 과정에 쓰이는 것으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단백질이 태아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아이의 두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따라서 산모는 매일 75m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여기에 비타민 B가 아우러지면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단백질의 역할을 봤을 때 왜 인체의 필수 3대 영양소에 단백질이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는 사실을 필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여기까지 읽을까요? 좀 더 읽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한번 쭉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재밌다. 나는 건강하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단백질이 또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하려면 단백질 아침에 이렇게 먹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읽은 책 중에 생명의 리셋이란 책에서 양배추 김치국을 꼭 먹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실천에 옮겨봤는데 양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가봤는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가 진짜 여러가지 하는 것 같아요. 양배추 김치국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또 과일과 채소도 골고루 먹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